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뚝 소리를 내며 꺾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계단만 오르면 시큰거리고 밤이 되면 쑤셔서 잠이 깨는 그 통증. 누워서 다리를 쭉 펴보려 해도 무겁고 당기기만 하죠.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 당연하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윤태수입니다. 저는 올해 58살이고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시니어분들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노화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순환 저하, 근육 약화 같은 원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진료실에는 매일 무릎 통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74세 김명자 어르신께서는 무릎이 붓고 시큰거려 몇 달째 약을 드셨지만 좋아졌다가 또 아파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통증이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고만 사셔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포기하면 더 나빠지지만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함께 써보고 효과를 확인했던 아주 간단한 생활요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주에 이것을 섞는 방법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무릎에 바르는 외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건 몇 해 전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70세 김태식 어르신께서 논의를 하시다 다친 무릎에 직접 담근 이것을 소주에 섞어 문질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지나자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 환자분들께 적용해 보니 염증이 줄고 순환이 좋아지며 걷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저는 이 방법을 생활요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통증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무릎은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는 평생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빠지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2세 조경숙 어르신은 식당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맡고 영업이 끝나면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아픈 줄 알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퉁퉁 붓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인대에도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67세 한상호 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몇 달간 거의 걷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이면 더 나빠질까봐 무서웠다고 하셨죠. 하지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무릎이 굳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이 심하게 약해져 무릎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무릎 통증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너무 써도 너무 쉬어도 무릎은 상합니다. 무릎은 참 정직해서 잘 다루면 편안해지고 무리하면 바로 아프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왜 이렇게 쉽게 다칠까요? 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골의 마모입니다. 무릎은 뼈와 뼈가 직접 닿지 않도록 연골이라는 쿠션이 사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면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부딪히며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약화입니다. 무릎을 잡아주는 건 뼈가 아니라 주변의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운동량이 줄거나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무릎 관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시리고 붓고 비 오는 날 더 아파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무릎은 여러분의 몸무게를 하루 종일 지탱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엔 4배의 하중이 걸립니다. 그래서 살을 조금만 줄여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생활 습관과 자세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며 비트는 자세가 반복되면 무릎이 눌리고 틀어지며 손상이 쌓입니다. 결국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얼마나 오래 써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써왔느냐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자 하루 종일 우리를 지탱해주는 충실한 일꾼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사용해온 생활요법, 소주에 섞는 이것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방에도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빠지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체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음식에 향을 더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자연이 준 천연 진통제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건 강릉에 사시는 73세 오명순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은 몇 년째 무릎이 시리고 붓는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드셨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웃이 알려준 방법을 써보셨습니다. 소주에 생강을 넣어 며칠 우린 뒤 무릎에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셨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자 붓기가 빠지고 걸을 때의 묵직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어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통증이 완화되고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강 속의 두 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몸속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굳어있던 무릎 주변의 길을 뚫어 피가 잘 돌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겁니다. 여기에 소주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주의 알코올이 생강의 유효 성분을 잘 우려내주고 피부에 바를 때는 열감과 함께 성분이 더 깊숙이 스며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따뜻한 온기가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마시는 용도가 아닙니다. 무릎에 바르는 외용용입니다. 마시면 몸에 해롭고 특히 혈압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명순 어르신은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은 무릎에 거즈를 적셔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 하셨습니다. 손의 온기로 문질러 주면서 무릎 주변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하셨는데 계단을 오를 때의 시큰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냉기와 염증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생강이 특히 효과적인 겁니다. 약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린 생활요법이지만
꾸준히 하면 약보다 오래가는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생강의 효능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이 생강을 소주에 어떻게 섞고 어떤 비율과 방법으로 우려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재료와 우려내는 시간,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빠지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차이 하나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일반 소주 1병, 그리고 신선한 생강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20도 안팎의 제품이면 됩니다. 40도 이상인 술은 자극이 강해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되도록 껍질이 매끄럽고 향이 진한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손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흙기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긴 뒤 얇게 썰어줍니다. 두께는 2mm 정도.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잘 우러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담그는 단계입니다. 깨끗한 유리병을 준비해 썰어둔 생강을 넣고 소주를 부어 생강이 잠길 만큼만 채웁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아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3일에서 7일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두면 향이 탁해지고 알코올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병을 살짝 흔들어주면 성분이 고르게 섞여 더 잘 우러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생강 소주는 투명한 황금빛을 띠며 은은한 생강향이 납니다. 이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적당히 잘 우러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무릎에 바르는 외용용입니다.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가고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르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보관은 냉장고가 아닌 상온이 좋습니다. 찬 곳에 두면 생강 성분이 굳어서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을 열 때마다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으로만 덜어 사용하세요. 손을 직접 담그면 금세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릴 때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드는 게 반, 바르는 게 반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르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생강 소주를 어떻게 바르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 구체적인 사용 요령과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에 바를 때는 무엇보다 깨끗한 피부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온찜질로 무릎을 가볍게 덮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피부의 모세혈관이 열려 생강 소주의 유효 성분이 훨씬 잘 스며듭니다. 거즈나 화장솜을 생강 소주에 충분히 적신 뒤 무릎 위와 옆,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말고 손에 온기를 전하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이때 손끝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무릎 전체를 감싸듯 마사지해 주시면 열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더 깊이 흡수됩니다. 이 열감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무릎 속 혈류를 순환시켜 줍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바르면 밤새 무릎이 따뜻하게 유지되어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용 횟수는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순환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고 저녁에는 하루 쌓인 피로와 염증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바르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절대로 과한 사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정도까지만 유지하세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 중에 김해에 사시는 71세 김희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으셔야 했습니다. 병원 치료와 약도 병행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 생활요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강 소주를 바르기 시작한 지 3주쯤 되었을 때
무릎에 붓기가 빠지고 걷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시려서 잠 못 이루던 날이 서서히 줄어들었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장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르신의 변화는 꾸준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2번, 3분에서 5분만 시간을 내서 관리하시면 염증이 줄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조금씩 움직임이 편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의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스스로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관리법입니다. 약보다 느리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꾸준히 하면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됩니다. 생강소주는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셀프 관리법입니다. 무릎이 다시 따뜻해지고 걷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매일 손의 온기로 무릎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 온기가 곧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강소주는 몸에 직접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안전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꼭 당부드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알코올 성분이 상처에 닿으면 자극이 심하고 화끈거림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에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다면 완전히 아문 뒤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용 전 반드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세요. 거즈에 조금 묻혀 팔 안쪽에 발라보고 3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가렵거나 붉게 오르면 체질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땐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릎에 열감이나 염증이 심한 날은 바르지 마세요. 무릎이 붓고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에서는 온열 효과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하루 이틀 쉬어가며 통증이 가라앉은 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용량과 횟수를 지켜야 합니다. 좋다고 너무 자주 바르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1, 2회, 한 번에 5분 이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당뇨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 회복이 느리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분들은 자극이 생겼을 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 생강소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활요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효과가 좋다니까 조금이라도 더 바르면 낫겠지. 바로 이런 생각이 문제를 만듭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5세 박광수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생강소주를 바르셨습니다. 며칠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가움이 생겼습니다. 검사해 보니 피부에 자극성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열과 순환은 좋아하지만 과한 자극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식으면 식은 대로 적당한 온도와 횟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바른 뒤에 가려움, 따가움, 붓기, 물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깨끗한 물로 닦은 뒤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피부가 진정되면 괜찮아집니다. 생강소주는 자연에서 온 좋은 재료이지만 몸에 닿는 것이기에 늘 적당히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끼면 그날은 쉬어가세요.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무릎이 편안한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의점만 잘 지키면 생강소주는 여러분의 무릎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무릎 통증을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해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단순히 아픔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 통증이 찾아오지 않도록 무릎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증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관리되는 겁니다. 무릎은 매일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하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통증 완화뿐 아니라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체 근육을 키우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릎은 근육이 잡아줘야 덜 아픕니다. 계단 대신 평지를 걷거나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커집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살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의 부담은 4배가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기보다는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체중이 줄면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2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70세 김명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 시장 갈 때마다 보행카트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걷는 게 무서워 한두 걸음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죠.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매일 20분씩 실내 걷기와 가벼운 하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단도 바꾸고 단 음식을 줄이셨죠. 3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4kg 줄고 무릎의 시큰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카트에 짐을 싣고 장을 보러 가시지만 이젠 밀기보다 끌며 걷는 기분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무릎을 혹사시키는 자세를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자세는 모두 무릎 연골을 압박하는 습관입니다. 청소할 땐 손걸레보다 긴 막대 걸레를 사용하시고 앉을 땐 쿠션을 깔아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넷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무릎의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속 윤활액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단, 통증이 심한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짧게 자주 걷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무릎은 냉기에 약합니다. 겨울철에는 외출 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집에서도 찬 바닥에 오래 앉지 마세요. 따뜻한 온기가 곧 치료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무릎을 지키는 평생의 약속입니다. 지금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참고 사는 건 용기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 몇 분 무릎에게 휴식과 온기를 선물해 주세요. 그 작은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